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용쌤입니다. 2026년 수능 특강 영어 5강 함축 의미 추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 강의는 내신 강의입니다. 문제풀이가 아니니까 내신용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과학의 보편성, 과학의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There is a saying, 어떤 말이 하나 있습니다. 동격의 대시예요. which로 바뀌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이냐? There are no, 없다라는 거죠. 문화 상대주의자가 없습니다. At 3,000, 3만 피트 상공에는 문화 상대주의자가 없다. 추상적인 말이에요. 2번까지 보겠습니다. 에어로다이내믹은 공기역학이에요. 에어로는 공기를 의미합니다. 공기역학의 법칙이 있는데 얘는 작동합니다. 상관없이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편견과 상관없이 공기역학의 법칙은 작용합니다. 그리고 공기역학의 법칙은 are disputable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고 인이 붙어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ly까지 부사까지 논쟁의 여지가 없이 사실입니다.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 3만 피트 상공에는 뭐가 없다? 문화 상대주의자가 없다. 그리고 공기역학, 이게 둘 다 과학을 얘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3만 피트 상공에는 문화 상대주의자가 없고, 그리고 공기역학의 법칙에는 이 법칙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사실인데, 즉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사실이다. 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분야는 딱 떨어지는 답이 나오기가 힘든 분야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딱 떨어지는 답을 나오기가 힘든 논쟁의 여지가 항상 존재하는 분야예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넘어갈까요? 3번 볼게요. Yes, 물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3번에 이거는 1, 2번 문장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 3번 문장은 요거에 반대되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물론 you can discuss,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 To what extent, 어느 정도까지 그 공기역학의 법칙이라는 것이 are approximation은 근사치, 어느 정도까지 그게 근사치인가? 따라오세요 일단. 그리고 what are their, 그것들의 공기역학의 법칙, 그 공기역학의 법칙의 한계, 그 유효성의 한계는 무엇인가? validity는 유효성이나 타당성, 공기역학 법칙의 유효성의 한계는 무엇인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do they, 그 공기역학의 법칙이라는 것이 take into account, 고려해보다 such A as B, B와 같은 A를, 즉 양자 얽힘이에요. entanglement, tangle 자체가 얽히게 만들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양자의 얽힘이나 이론이에요. 그리고 통일장 이론과 같은 이런 자세한 이론들을 고려해 보는가? 물론 고려해 보지는 않는데요. 이런 걸 너는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과연 그러한가를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요거죠. 과학이 진짜 진리인가?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어느 정도까지 그 공기역학의 법칙이 근사치인가? 즉 조금만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공기역학의 법칙으로 비행기가 뜨는 거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비행기가 뜨는 그 원리를 양력은 뜨는 거, 양력이 뜨는 원리를 100%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근사치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기역학의 법칙이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얘기예요. 100% 적용될 수 있는 건가?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 건가? 근사치가 어느 정도인가? What are their limits? 이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죠. 그 유효성, 타당성에 한계가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보다 더 자세한 이론들, 양자 얽힘이나 그러니까 이 공기역학의 이론보다 더 자세히 들어가야 하는 양자 얽힘이나 아니면 통일장 이론, 힘과 관련된 이론인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보는가 정말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4번을 보니까 그러나, 근데 여기서 또 그러나 라고 했으니까 또 1, 2번과 같은 얘기를 4번은 할 거예요. 1, 2번과 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과학적인 개념이 하나 있는데 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That is 분명히, 그리고 disturbingly, disturb 방해하다, 막 불안하게 만들다, 부사니까 불안하게도, 분명하게도, 그리고 불안하게도 missing, 결여되어 있는 개념이 있어요. From, 어디에서 결여되어 있냐면 오늘날의 사회적인, 한번 또 등장하네요. 오늘날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담론에서 불안하게, 명백히 결여되어 있는 과학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얘는 동격의 접속사 대시니까 which로 바뀌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Some questions, 어떤 질문은 have,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고 명백한 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분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딱 떨어지는 답이 나오지 않는 분야예요. 그럴 때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런 생각을 하기 힘들어요. 어떤 질문들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과학에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개념이 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담론, 그 분야에서는 좀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하는 말은 어떤 질문은 분명하고 정확한 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1, 2번이랑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5번을 보면 but, 그러나, 4번은 일부러 제가 한 번 더 놨어요. 5번이랑 같이 보라고. 그래서 5번을 보면 그러한 질문들, 정확하고 이제 분명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can be called, 과학적이다 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과학적이다, 이게 과학적이다 라고 불릴 수 있고, 그 답들은요 represent, 진실을 나타냅니다. 진리를 나타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5번 문장은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요 질문들 있죠. 어떤 질문들, 분명하고 정확한 답이 나오는 질문들이 바로 과학적인 질문들인 거고, 그리고 얘는 진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번 문장이 과학적인 질문은 are not easy to ask, 물어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 6번은 사실 되게 중요한 문장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질문과 답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긴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답이 쉽게 나오진 않지만, 그렇지만 그 답은 이 정도로 약간 이제 연결을 해볼게요. 7번, 그렇지만 그 답은요 can be, 검증될 수 있습니다. validate, 검증하다. 형용사를 쓰면은 valid. 뭐라 그랬죠? 그 답들은 검증될 수 있습니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검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they, 그 답들은요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습니다. improve, 너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create, 직업이나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save,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문장은 뭐라 그랬냐면 이 과학적 질문이나 답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얘가 여러 군데 사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너의 삶을 개선하고 직업이나 기술을 만들고 지구를 살린다라는 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보편적이라는 건 진리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번 볼게요. You don't need, 너는 필요하지 않아요. 포스터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여론조사하는 사람, 여론조사원을 얘기하는 건데 책에 나온 대로 여론조사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You need, 너는 여론조사나 무작위의 실험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To, 뭐 하기 위해서? Determine, 인지, if 낙하산이 works, 작동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to determine 어떤 무작위의 실험이나 여론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론조사나 무작위의 실험은 과학적이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first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려면 과학적이지 않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과학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학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학문이다. 그런 분야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번까지 보면 You need, 너는 이게 필요한 거다. Understanding, 이해인데요. Of, 첫 번째, facts of aerodynamic, 공기 역학의 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 methodology는 방법론, to, 어떤 실험을 행하는 방법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얘네가 나타내는 건 과학이에요. 요 공기 역학의 사실이나 실험을 위한 방법론은 과학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뭐뭐하다, 그러니까 주장글로, 그러니까 논설글로 이 글을 보긴 힘들고 하나의 설명글로 이제 조금 설명글로 치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뭐하다보다는 이 글의 전체적인 핵심은 뭐냐? 이거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과학적 진리, 이 정도가 됩니다. 이 글을 한 줄로 요약하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과학적 진리, 이 정도. 써줄까요? 귀찮습니다. 거기 사실은 분석 노트에 다 적혀 있어요. 분석 노트에 다 적혀 있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2번 볼게요. 갑자기 방금 든 생각이, 제가 방금 너무 나긋나긋하게 1번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2번 보겠습니다. 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온 가축 사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가축 사육의 영향에 대해서 아주 짧게 그 영향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한번 볼게요. When 어떤 공동체가 멈출 때, 헌팅, 사냥을 멈춥니다. 암컷, 야생, 캐틀은 소예요. 소 사냥을 멈출 때, those birds, 그 소 무리는 would, 시간이 지나면서 tolerate는 인용하는 거예요. 더 가까운 인간의 존재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인용한다라고 하는 건 용인이죠. 미안해요. 용인하는 겁니다. 포용시켜주는 거. 그래서 더 가까운 인간의 존재를 용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변에 있는 걸 허락해 준다라는 거죠. 딱히 경계하지 않는다. 스탑 뒤에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쓰니까 투부정사 쓰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계속 갑니다. 이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By watching, 지켜봄으로써, 야생 소를 지켜봄으로써 뭐 했듯이 우리의 깊은 조상이니까 더 먼 조상의 watched, 지켜봤듯이 포식자를 지켜보고, 그리고 learned, 배웠듯이 about, 포식자들이에요. 그 포식자들의 삶에 대해서 배웠듯이, 학습했듯이, 그것보다 니보다 조금 더 가까운 더욱더 최근의 조상들은요, 그러니까 가축화를 시작한 조상들, 그 조상들은 could be gone,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could 다음에 현재 완료를 써서 약간 추측이나 가정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to 무엇을 understand 이해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이프 사이클 이 야생 소의 라이프 사이클을 삶의 주기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have begun, have made예요.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몇 가지 미안해요. 실수가 아니라 위험하지만 창의적인 그러한 venture, 모험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옛날에 그 조상이 포식자 어딨죠? 포식자를 관찰하고 그 포식자의 삶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것처럼 요 최근의 조상들은 야생 소를 관찰을 함으로써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삶의 주기를 야생 소의 삶의 주기를 좀 이해하고 좀 위험하지만 창의적인 그러한 모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 사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창의적이고 위험한 모험은 사육을 의미하는 겁니다. begin 뒤에는 여기 start 뒤에는 ing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begin 시작하다 뒤에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그리고 투부정사 또 가능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나온 김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discontinue는 continue의 반대말이죠. 얘는 동명사만 목적어로 취합니다. 됐나요? 계속합니다. They started.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육을 시작한 최근의 조상들은 시작했습니다. Bringing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A few 몇 마리의 소를 as youngster 어릴 때 몇 마리의 소를 into 여길로 마을로 데려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building 짓기 시작했습니다. pens 우리를 짓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trying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to keep them 걔네들을 살려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우리 조상들이죠. 그 조상들은 성공했습니다. 대명사 조심하세요. 이 지문은 대명사 많이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그 조상들은 성공했습니다. 병렬구조 start 뒤에는 투부정사랑 시작하다 begin start 뒤에는 둘 다 쓸 수 있어요.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처음에 시작한 것에 병렬은 맞춰줘야죠. 이렇게 해서 갑니다. 네, 그들은요, 이 조상들은요, 최근의 조상들은요, had been watching, 지켜봤습니다. 소를요, across 몇 세대에 거쳐서 요 소를 지켜봤습니다. 부연 설명, 그들은 knew, 알게 되었죠. about, 그들의 삶의 이 대열은 누구예요? 소입니다. 소의 삶의 주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체크하세요. 이건 소입니다. 그 소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공유했습니다. 그 정보를 with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collaboratively 다 같이 공동으로 came up with 세 번째 동사인가요? 1번, 2번, 세 번째 동사인가 보네요. 그들은 알게 됐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사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come up with ideas,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다. 공동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about raising, 사육하는 것. 그들 자신의 소를 사육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And thus, 그러므로 이 먹이, 사육이라는 것이 먹이, 가축화라는 것이 was born,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렬구조 조심하시고요. 1, 2, 3번. 그러니까 once cattle, 이 소가 그리고 소만 나오는 게 아니네요. 일단 소나 양이나 돼지나 라마나 염소가 were living with 인간과 같이 살게 되자 once 일단 같이 살게 되자 it was 가주어예요. 이것이 단순한 업무가 됐어요. 진주어입니다. to do like 이 개와 마찬가지로 목적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개와 마찬가지로 do 하는 것 약간의 행동적인 그리고 형태적인 morphological 형태적인 shaping 구성 뭘 통해서 직접적인 조작을 통해서 행동적인 형성, 형태적인 형성을 하는 것이 단순한 업무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이걸 왜 하냐? 우를 얻으려고
그 다음에 우유 생산을 하려고, 그리고 고기를 얻기 위해 급격한 생산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조작을 통해서 행동이나 형태적인 어떤 형성, 즉 변형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the selection, 요 특정 개체를 선택하는 것, to breed는 기르다, 사육하다, 사육할 어떤 특정 개체를 고르는 그 선택은요, was 초기 단계였습니다. toward 이 현대의 가축 동물을 향한 첫 발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러한 라마를 기를까, 소를 기를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겠죠. 그 당시에 개가 가장 오래됐다고 하고요. 늑대를 데려와서 기른 거.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호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시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코끼리 같은 것들을. 그런데 그러한 선택을 한 건 조상들이 첫 발판을 떼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현대의 사육 동물들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짧은 그 영향, 햄버거가 탄생했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네, 햄버거가 어느 도시에서 왔게요? 너가 맞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